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을 운영하고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춘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 9월 3일 날 8회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8회 시험 리뷰 좀 해보고 9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조금 살펴본 것은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 과목, 그 다음에 8회 리뷰하고 9회 준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손해평가사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히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손해평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뭐 시험이나 이런 것들 과목이나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시험 과목은 보면은 1차 시험이 뭐 상법 보험편하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령하고 그 다음에 농학개론중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이거든요. 쉽게 해서 이제 재배학 이렇게 세 과목을 보거든요. 2차는 농작물 재배 가축점의 이론과 실무,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이게 두 과목을 보거든요. 이게 이제 1과목이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이걸 2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게 1차 시험은 보통 60%에서 70% 정도 합격을 해요. 이건 지금까지 시험은 통과 의뢰예요. 통과 의뢰. 1차 시험은 뭐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준비를 하면은 거의 합격을 하거든요. 조금 저 학습을 더 하셔야 되면 뭐 길게 잡아도 두 달, 한두 달 하면 다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냥 통과 의뢰다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까지는 통과 의뢰인데 향후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향후로는 이제 지금은 통과 의뢰고 2차에서 좀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2차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이론과 실무가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가 있거든요. 1과목하고 2과목이 있는데, 이제 교재는 농구문에서 제공을 해줘요. 교재는 제공을 해주거든요. 교재는 제공을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저기 6회, 7회는 합격을 많이 했어요. 6회가 한 560명 정도, 7회가 한 2200명을 합격했거든요. 참 오류도 있고 뭐 문제가 많았어요. 7회 때. 그래서 8회는 합격성을 좀 조절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8회까지.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합격성이 얼마 정도 나올지 이건 뭐 저기 채점을 해보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나와봐야 알 것 같고. 그래서 그 6회 7회는 조금 많이 뽑아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6회 7회는 좀 정책 당국에서도 좀 합격생을 많이 합격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8회도 7회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히 줄이지는 못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걸르겠다. 이제 8회부터는 향후로는 많이 뽑을 이유가 그렇게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손해평가사 인력이 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2차가 의외로 공부하기가 좀 까다롭다. 2차는 최소한 10개월에서 12개월 한 1년 해야 돼요. 1년 공부 열심히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 정도.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8회 시험을 좀 보도록 할게요. 8회 시험이 이전 패턴하고 조금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좀 이렇게 보면은. 우선 1과목부터 한번 보면은, 1과목에 이제 문제 1번하고 뭐 농업재해보험 특성 써라, 위험관리 5가지 써라, 뭐 약관 내용 써라, 1, 2, 3번, 그 다음에 4번 뭐 이건 저 잔존먹이가 3% 5% 고추 브로콜리, 5번 인수심사까지. 문제 5번까지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부담 없이 다 맞출 수 있도록 쉽게 내놨거든요. 5번까지 쉽게 내놨는데, 자, 이제 문제 6번부터 가면서 좀 복잡해져요. 자, 농업수입보장 콩에 관한 건데, 콩에 관해서 기준가격 구하고 수확기 가격 구하고 보험금 구하는 것까지 쭉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자 문제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농업수입보장 계산 과정을 써라 한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문제가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고 시간이 많이 써야 돼요. 지문이 길고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 그래서 요런 문제 같은 거 보통 1과목에서 한 10번 정도에 배치를 해줘요. 배치를 해주는데
지금 문제 6번에다 딱 배치를 해놔버렸어요. 문제 6번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도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 1과목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저는 1과목에서 그냥 그 문제는 포기하고 2과목으로 넘어가라고 하거든요. 넘어가야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를 10번에다가 배치를 해놨으면은 1번에서 1과목 9번까지 풀다 보면 시간이 좀 소요됐기 때문에 스킵하고 2과목으로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넘어갔으면은 괜찮았어요, 이쪽에. 근데 이게 6번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쭉 보면은 못 풀 문제는 아니거든요. 못 풀 문제는 아니니까 이거 잡고 다 풀기를 시작했다고요. 이거 풀기 시작했는데 이제 물론 빨리 푸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연세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한 20분씩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20분 소요되니까 여기서 멘탈이 많이 흔들려 버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가지고. 자, 이 문제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는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 콩이니까 이거 백태하고 서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농지에 품종이 2개 있으면은 또 이거 구해 가지고 가중 평균을 내야 하거든요. 가중 평균. 그게 포인트 2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보험금까지 구하는 거, 이 3가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거 상품호 중권 평균 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소요가 많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딱 배치를 해놔버려 가지고 이 수험생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여기다 앞에다 배치해놓다 수험생들 멘탈 흔들리게 만들어 놨단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수험생들을 합격을 되도록 안 시켜주겠다, 그런 의도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또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또 계산을 잘못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풀어놓고도 내가 이게 확실히 맞았는가 확답을 못 가지는 사람들도 많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요 문제에서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1번에서 5번까지 쉽게 풀고 이 6번 가면서부터 멘탈을 엄청 흔들리게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이런 맹점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모순이 좀 하나 있어요. 지금 수입보장에서는 이 수확량을 주었거든요. 수입보장에서는 보상하는 재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가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았으면은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차이 전부 다 잡아야 돼요. 전부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분명히 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안 주었어요. 안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은 출제자 의도는 그냥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미보상 비율 없다고 보고 구하라고 이렇게 낸 문제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피해율은 가격 하락분만 반영해야 돼요. 가격 하락.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수확량 감소분은 반영 안 해. 보상하는 재해로 확인이 안 됐잖아. 없으니까 가격 하락분만 피해율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채점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출제자 의도가 전혀 그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복수로 답안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이것도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가격 하락분만 반영해야 돼? 피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문제 시도는 좋았는데 단점이 보상하는 재해를 안 줬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6번에다 배치할 문제는 아니었다. 10번 정도에다 배치를 했어야 맞는 문제고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안 풀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15점짜리 처음 문제인데 다 잡고 풀었을 거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서 멘탈이 많이 흔들려 버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7번. 자, 벼에 가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보험료 구하는 건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거는 숫자 넣어가지고 쭉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이거 표준가격 구하는 것만 5개년 평균을 직전 5개년 평균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표준가격 구하는 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네.
요것도 이렇게 문제 보면 지문이 좀 길고 계산을 막 해도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 꼼꼼히 처리 안 하면은 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문제고, 또 요거다 또 독소 조항을 좀 둬놨어요. 문제에다가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를 넣어놨거든요.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요거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라니까 아차하면 이거 그냥 그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보고 막 계산하고 이렇게 그 유도해 놨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번 문제가 조건에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놔 버렸기 때문에 쉽게 풀어놓고도 그냥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게 만들어 놨거든요. 점수를 못 받게. 좀 그런 맹점이 있었다. 요게 이거는 뭐 문제가 하자가 있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6번 풀면서 시간 많이 소요되고 넘어오고, 요거 풀면서 멘탈이 지금 많이 흔들리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단위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요런 데서 그 처리 잘못해 갖고 틀린 분도 많아요. 그 다음에 문제 8번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뭐 조건 다 주었어요. 예전 같은 보장 수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국고 보조율 같은 것은 안 주었는데 조건을 다 주었거든요. 조건 다 주었는데 여기서 이제 할인 할증률 100%라고 딱 나오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거 이제 뭐 이를테면 순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순보험료율 곱하기 할인 할증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할인 할증률이라는 것은 이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고 방지시설 같은 거 다 합친 건 할인 할증률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막 이런 거예요. 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뭐 1 플러스 뭐 20%다 할증률. 그다음에 방지시설 할인율이 뭐 10%다. 요렇게 하면은 이거를 다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1.2 뭐 1.2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준 건 이건 할인 할증률 1.2는 120%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할인 할증률 100% 곱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지금 이거는 정황상은 이러건데 이게 지금 교재는 어디에도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했어요. 만약에 이런 조건을 주었어야 돼요. 이거 뭐 할증률 할인 할증률 120%는 할증 20%를 의미함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조건을 주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100%면 이건 할증률 없다는 거거든요. 할인 할증률. 근데 이거 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런 거하고는 여기에 뭐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에다 순보험료는 순보험료에다 할인 할증률을 곱하거든요. 근데 할인 할증률이라는 것은 손해율에다 할인 할증률하고 그다음에 방지시설 같은 거 다 곱한 개수거든요. 개수. 그럼 1점이 나면 이게 120%거든요. 20% 할증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인 할증률 이 100%를 정의를 줘야 되는데 정의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대로 풀면은 할인 할증률이 100%라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게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1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보험가입금액에다가 보험료율 곱하고 여기다가 할인 할증률 100%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상식이거든요. 상식. 근데 출제인의 의도는 여기다 1 플러스 0 그래서 1% 할증률 없다. 이렇게 구하라는데 근데 이 문제도 여기서 이거 생각원이라고 시간을 많이 소요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마다 좀 생각하고 이게 뭐지 막 생각해야 될 부분을 다 넣어버려 가지고 지금 거기다 다 계산 문제 갖고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흔들린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찐도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문제 9번도 이거 해가림 시설 보험가입금액 구하는 건데 좀 준비가 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은데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이것도 조금 풀기가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요거는 이거 지금 이 가입 시기가 2020년 6월이고 설치 시설 연도가 2015년 9월이니까 이게 6년 뭐 9개월인가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나오면은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6년 9개월 해가림 시설의 경관 연수는 몇 미만은 띄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6년이 되거든요. 6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목재 내용 연수가
6년이거든, 6년. 그러면은 이게 경과연수가 이렇게 6년이 나오니까 내용연수를 초과했냐 안 초과했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교재에 뭐 만약에 6년 몇 개월이다 그러면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이런 것들이 조항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림 시설 그 경과연수 계산 방법으로 하면은 이게 6년이요. 그러면 내용연수가 또 초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 초과한 걸로 봐야 되고 이거 참 그게 애매한데 그런 부분을 딱 내놨어요. 내놨기 때문에 요거는 초과한 걸로 볼 수도 있고 초과 안 한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답이 초과했으면은 수정장가율 30% 써야 하고 근데 정상사유가 최대 30%니까 최대 30%니까 뭐 나머지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초과했을 때 30% 쓰고 초과하지 않았으면 장가율 20%거든요. 20% 이렇게. 그러면 요게 또 1-13.33%에다가 곱하기 6 한 거하고 그냥 이게 또 20%가 아니에요. 또 이거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근데 지금 출제자 의도는 20% 써라는 거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데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요것도 생각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요거 보면은 이거 문제 8번 지금 문제 6번, 문제 8번, 이건 복수정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복수정답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자, 문제 9번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다툼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어떻게 채점을 하냐에 따라가지고, 다툼 소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고, 자, 요렇게 1과목에서 벌써 세 군데에서 이건 6번하고, 문제 8번은 복수정답으로 가야 되고, 문제 9번은 다툼 소지가 굉장히 많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10번은 요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여기다가 저기를 해놔버렸거든요. 요쪽에 이게 뭐 지문에다가 응용을 해버렸어요. 문제 지문에다가. 그래서 요거 좀 읽고 해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입 금액만 주어버려갖고 손해액 나중에 해갖고 이것도 말썽이 좀 난 문제인데 지문만 해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1과목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현장에서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농작물 가축의 이론과 실무 2과목인데 2과목도 11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 이렇게 보면 12번도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 13번도 그냥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14번은 요거는 이 5점짜리를 배치하는데 예전 같으면 15점짜리로 내는 문제예요. 이 15점짜리. 그래서 요것도 문제 14번도 시간이 조금 계속 많이 소요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고. 자, 문제 15번은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요거에서 수학감소 방식 가수 및 밭작물이라고 했거든요. 과수에서 경작불능 수학감소 방식에서는 없고, 해당사항 없거든요, 이거. 요런 문제들. 요것도 조금 혼란스러운 문제였어요. 문제 15번. 자, 문제 16번도 복병이에요, 복병. 지금 출제자가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보더라도 감가상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손해액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필요 없이 손해액에다가 자부담만 뺀 게 지급보험금이거든요. 지급보험금. 답은 그거예요. 답은 손해에서 자부담 뺀 것이 지급보험금. 이게 답이에요. 답인데 출제자 의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이게 감가상각 하라는 거. 이게 원래는 여기다가 제조달가액이나 이렇게 줘야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채점을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을 뺀 걸로 가버려도 지금 문제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1과목에서 복수정답이나 10번 같은 경우도 지금 공지를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지금 다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만약에 손해에서 자부담 뺀 것이 정답으로 처리해버리면은 2과목에서 아작나요. 지금 대부분이 여기다가 지금 그 감가상각을 해서 지금 풀었거든요.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 16번도 지금 굉장히 복병이다. 이 과목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17번도 변대 어렵지는 않은데 지문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지문 읽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지문. 근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근데 여기서 보면 단수 처리하는 거, 단수 PA로 갖다가 12% 잘라라 있거든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소수점 두자짜리 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요것도 그러고, 그 18번도 그러고, 18번도 적과점 종합인데 요것도 평상시에 이렇게 예상을 안 했던 요런 데다가 이렇게 지문에다가 조건을 주어버리고 이따 계산하니까 요런 거 빼먹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요걸 주었거든요. 피해율 소수점 이하에서 절사하라고 했거든요. 절사를 했기 때문에 이 착과 피해율 있잖아요. 이 착과 피해율 갖다 잘라고 가야 돼요. 소수점 이하. 3점 몇 프로 나올 거예요. 3% 잘라줘야 돼요. 요거 좀 잘못 처리하신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저가 종류 낙가피해 인정계수 계산 과정과 값을 써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또 뭔가 해가지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15점으로 확 깔끔하게 맞추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자, 문제 19번도 여기 지문에다가 도난 5일 딱 주었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지문에다가 이렇게 주어버려갖고 보험금 지급 없는 거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면 이것도 시간 걸리고 문제를 한참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하고, 여기 지급보험금 없음, 요렇게 딱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조금 의외로 다 맞으신 분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은 요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것도 최소한 한 20분 걸리게 해놨어요 또. 그리고 앞에서 막 풀다가 19번 20번을 못 푼 분들이 또 꽤 많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것도 보면은 조건이 굉장히 이거 다 막 복잡하게 줬어요. 이렇게 천천히 풀면은 이게 주수 계산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착각해 해놨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해놨다.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틀리신 분들도 많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 1과목은 의외로 저랑 같이 보신 분들 1과목도 잘 봤어요. 잘 봤는데 1과목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2과목 하다가 2과목에서 실수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문제마다 뭐 요소를 넣어놔가지고 15점 완전히 맞추기가 좀 까다롭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좀 알아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은 조금 지금 천천히 보면 어렵지 않은데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평을 해보면 1과목 5점짜리 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 1과목 15점짜리는 계산 문제 모두 배치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도록 했다. 이게 1과목에다 계산 문제 이렇게 많이 넣으면 시간 안에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채점하기 편하게 채점하기면 서술형을 다 해제해버리고 답이 따따따 떨어진 걸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이쪽에 특히 6번 같은 것이 많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번 정도 다 배치해놓고 아차 하면 시간이 많이 서면 넘어가게 해놨어야 되는데 6번에다 유도를 해놔버려 가지고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유도해놔버렸거든요. 시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문제마다 생각해야 할 부분이 시험장 생각하는데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진 수험생들이 좀 많았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이쪽에 이 과목은 이제 14번 문제 같은 건데 예전에 15번으로 배치해야 될 문제였는데 요것도 그렇고 벼랑 이런 것도 다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15점짜리 완전히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을 걸로 좀 판단이 돼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8회 시험은 집에서 천천히 풀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 시험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1에서 8회까지 시험 중에서 5회 함가의 가장 까다로운 시험이 아니었나 요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합격자 수는 이제 뭐 정책다공이나 채점의 복수정답 처리나 유무 요런 것들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자, 9회 시험도 이제 8회보다는 후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보다도 더 쉽게 나오진 않고, 그래서 9회 준비생들은 기본 원리를 철저히 익히고, 응용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문제를 응용해야 된다. 다양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보고, 기본부터 응용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한다. 단순 공식 암기해서 문제 풀어가는 공부하면 좀 탈피를 해야 된다. 지금 웬만하면 조건은 다 주어지고 이해하고 응용할지 않느냐 이걸 좀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한다. 자, 9회 시험 준비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2차 1과목 교재 구서가 이제 보험 이론 및 농작물 재보험 이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내용, 계약관리, 가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품 내용은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비료이고 계약관리 인수제한사항이 있고 가축이 있고 근데 1과목은 보험 이론 및 농작물 재보험 이론 요거 빼고 나머지는 2과목은 많이 겹쳐요. 많이 겹치기 때문에 2과목 하면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 이로 인한 건 1차 과목도 많이 겹치고. 자, 2차 2과목 교재 구성은 적과점 종합하고 그다음 사과, 배, 단감, 떫은과 과수, 수학감소 방식 과수, 포도, 복숭아, 자두가 되어 있거든요. 과실, 수학전 종합이면 과실 들어가다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디 이렇게 했고, 적과전 종합, 가수, 과실, 그 다음에 논작물, 벼밀, 보리, 요거 한 파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밭작물, 수학감소 방식이 있고, 생산비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삼, 시설, 가축, 요렇게 한 10파트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 1과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 2과목 하다 보면 1과목은 자연스럽게 좀 해결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2과목은 이렇게 10파트로 나눠가지고 지금 골고루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그 계산 문제를 같이 공부할 때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자, 준비 방향은, 자, 시험 어떻게 준비하느냐. 기본 이론을 완벽히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에 통한 응용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식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순 암기를 통한 공부하시면 탈피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세세히 이론을 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손해평가사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하고 손해평가이고 손해평가사가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거 손해사정법인인데 지금 손해사정법인이 주가 돼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해평가사들은 지금 주가 아니거든요. 이게 품목도 전부 다 평가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인원은 좀 뽑아서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수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수입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과도기를 좀 거쳐갖고 향후로는 손해평가사 위주로 재편특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 언제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과도기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품목도 여기서 적과점 종합하고 적종하고 지금 벼하고 뭐 콩, 팥 요런 거 시설하고 손해평가사들은 지금 시설 작물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축도 소만 하고 다른 거 평가 안 하고 있거든요. 다 손해사정사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로는 이 손해평가사 인력들이 충분히 차고 그러면은 손해평가사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몇 년 안에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손해평가사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과도기로 그렇게 좀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시험은 내년에도 결코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꼼꼼히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카페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 일명 손담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춘마이라고 합니다. 카페 주소는 이제 우측 이제 클릭해 보면 있으니까 카페 와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문제들 기초부터 응용부터가 다양한 문제로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제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있는 문제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강의는 10월 한 초부터 지금 강의를 할 생각이니까 제 그 카페 오셔서 제 필요한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는 혼자 공부하기 조금 힘들으니까 제 거 강의 안 들으라도 어디에 강의 잘 선택해서 강의 좀 여러분 들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제가 이제 시중에 있는 강의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평가는 하지 않을게요. 저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극히 일부는 빼놓고 거의 상업적 목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수험생들은 시험 학점에 상관없이. 물론 당연하죠. 뭐 학원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꼭 합격하려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카페명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 운영하고 있는 도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